김 팀장님, 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문대리? 참,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무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뭐가요? 그게요, 옆 팀의 차 팀장님이 사람들한테 김 팀장님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떤 얘긴데요? 예를 들자면 김 팀장님이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닌다 그러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얌체라고 그러고. 뭐라고요? 내가? 완전 어이없잖아요. 저는 김 팀장님 그런 분 아닌 거 아니까 안 믿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차 팀장님 말을 다 믿는 눈치예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팀장님.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내가 뭘? 차 팀장, 너 나와! 네, EBS FM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오늘은 김윤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첫 번째 고민, 익명의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소개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많아 상담 부탁드려요. 최근에 제가 승진을 하면서 30년 경력이 있는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30년간 일하신 분이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저를 모함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제 밑 후배 직원 중에 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공격하는 사건을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든 원칙대로 하는 편이라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불이익을 주는 편이 아니죠. 하지만 30년간 일을 했다는 그분은 좀 달라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정말 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분 앞에서 무조건 아첨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저를 알고 또 믿고 따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서장은 그분이 절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해요. 저희를 따로 불러서 이간질을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에게 하는 말과 30년 경력자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러니 사무실 내 거짓말도 난무하는 거겠죠. 저 혼자 정직하게 소나무처럼 청정하게 살아 뭐 하나요? 이 조직에선 정말 쓸데없는 일일 겁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중간에 낀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래 직원들이 다 저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윗사람이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같은 위치의 동료는 기회만 생기면 모함을 임삼고, 저는 그냥 소신껏 원칙대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소문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말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0011님, 아니 근데요, 이런 거는 왜 일러주는 거예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제 보내주신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네. 이제 좀 조심하시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또 이런 말을 또 이렇게 굳이 전달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알고 나면 신경 쓰이고 화나는 게 기분이 당연한 나쁘니까. 건데.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거는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길어지면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누군가의 갈등, 뭐 이간질, 네네. 소문, 헛소문 많이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시래요. 맞아요. 얼마나 속이 타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무 답답하면 네. 내 속을 좀 이렇게 까서 보여주고 싶다. 네.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 이제 이런 심정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일이 많은 거는 사실 힘들지 않으시대요. 네. 아니, 물론 힘들지만. 사람 때문인 그쵸. 거죠. 사람과의 관계, 특히나 이렇게 같은 직급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조금 이제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위에 상사분들이 너무 힘들다. 네. 내가 상사에게 한 명에게만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직장 생활 연차가 오래되시고 이렇게 좀 중간 관리자급이 되시면 위아래로 치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여러 그런 분들의 이런 모함들 때문에 네, 피로도가 달라요. 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네. 지치고 힘든데 이걸 신경 쓰고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좀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김혜자님. 어제 소개된 사연하고도 비슷한데요. 맞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어제 저희 최대원 원장님 나오셨을 때도 그때는 이제 남성분의 사연이었었고 역시나 직장 내 이런 모함 때문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장을 옮겨버리셨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갔더니 사람 사귀는 게 너무 어렵고 누구도 믿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털어놔 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은둔적으로 이제 일에만 집중하시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약간 나쁜 게 뭐냐면 그러면 또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져요. 좀 약간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약간 일하는 것이 편해지는 편해지죠. 면들이 네. 사실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직장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건 일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인간관계까지도 이렇게 덧붙여지는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그게 네. 참 어렵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오프닝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 라이언스 팀들이 참 좋다. 그래서 네. 우리 방송하는 거에 이렇게 그 부분이 금상첨화라서 참 좋은 것처럼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박정환님은 아들 어린이집 데리러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복직을 앞두고 이 사연 들으니까 회사 조직 생활 두렵고 떨리네요. 맞아요. 오랜만에 나가시려니 걱정이 되시죠. 그쵸, 네. 자, 그래요. 지금 이분이 네. 가장 저에게 많이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답답하고 억울하다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무엇일까요? 억울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억울한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면 억울함은 이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나는 못 받는데 네. 자격도 없어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를 그가 받는 모습을 볼 때 좀 억울한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억울한 마음은 이럴 때 드는 거죠.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원래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내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그것을 기정사실로 믿어버렸을 때 네.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사실 억울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억울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언가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도. 네. 뭘 증명하고 싶으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옳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소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조직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내가 믿고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 소신하고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 갈등이 지금 좀 내적 갈등이 생기시는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좀 확실하신 그쵸. 분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근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이분은 공사 구분이 확실하시니까 굳이 이분한테 와서 막 선배님 하고 잘 보일 필요는 필요가 없어요. 없고. 왜냐하면 안 보이든 잘 보이든 이분은 그냥 원칙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도 되죠. 네. 그런데 다른 분 같은 경우 네. 역시나 이제 30년 경력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경계가 모호한 분이시다 그쵸. 보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사람들이 더 접근을 좀 맞아요. 하려고 네. 하시는 그래야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분의 원칙은 하나인 거죠. 자신의 기분에 만족스럽고 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좋게 말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면 그래 그럼 너는 내 쪽 사람.
근데 이제 이분의 원칙은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아첨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약간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마음은 좀 다른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의 원칙이나 규칙이나 기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30년 되신 분들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게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본다는 의미로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조금 일을 못하고 잘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에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 버려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묻어가서 내가 조직 생활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실은 규칙도 중요하고 기준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도 아는데 그래도 나도 또 생계를 위해서 이 조직에서 좀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에 걸린 문제가 생겨버리면 약간 그런 원칙을 뒤로 하고서라도 사람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혜선님, 저는 결혼 전에는요, 부당해도 집에서 우는 것밖에는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장님이 화내면 저도 참지 못하고 같이 화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성격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서 여기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거 좋은 변화라고 봐야 돼요. 나쁜 변화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 혜선 선생님의 입장으로만 보면 이 화를 표현한다는 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화라고 하는 감정은 워낙은 이제 내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자기 주장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좋은 건데 그거를 화로 표현하시기보다는 좀 조절된 상태로 조금 말씀하시면 그거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야 왜 우리 밑에 직원들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불합리한 것들을 그냥 나는 내 선에서 참고 넘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밑에 후배가 들어와서 어떤 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참았는데 왜 너는 요구해? 라고 하는 좀 안 좋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걸 우리가 머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혜선님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은 두시는데 표현의 방법을 조금 고급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실 주변에 보면은 조곤조곤 예쁘게 말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고단수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죠. 그렇죠. 1022님은 오히려 막내 때 신입사원 때가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고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중간 관리자로서 너무 힘들다. 맞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까요? 사연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밑에 직원들은 위 상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불평하고 부담을 주고 뭐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주냐 이제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이제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윗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사실 왜 우리 부모 교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어설퍼서 근데 내가 처음이라는 사실은 숨기고요. 나도 마치 잘하는 건데 너가 못한다는 듯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한테 훈계를 막 하거든요. 중간에서 힘드신 분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밑에 직원들은 내가 잘 구슬러서 잘 이해시키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윗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을 내가 이해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맞춰가는 입장을 하는 게 중간 관리자의 원래 역할인데 이게 반대로 된 밑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윗사람들은 나에게 가이드를 주지 않아.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윗사람이 경험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중간 관리자들은 같이 서라운드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게 참 공과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일하러 온 직장에서는 최대로 자기 일의 성과를 내고 잘 하고 이게 사실은 소신대로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세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현실에 맞춰서 조금씩은 타협을 해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좀 어떤 팁을 주시고 싶으세요? 이분께. 이제 이거를
그 30년 차 되신 분의 개인의 문제화 시켜버리면 네. 이게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 사연 주신 분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시고 소문 만들고 하는 것처럼 네. 나도 약간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분이 제일 괴로운 거는 본인이 그걸 아실 것 같아요. 나는 그 개인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뭔가 험담하거나 네. 같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자꾸 내가 불평을 얘기할수록 그 사람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네. 것처럼 여겨지는 거라는 생각이 드셔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조직의 문화 쪽인 면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꼰대 분들의 공통적 특성이 뭐냐면 내 얘기가 다 옳다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경청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뭔가 융통성을 발휘한다던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체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게 꼰대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물론 차치하고서라도 밑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약간 뭔가를 의견을 제시했을 때 뭔가 조금씩이라도 문화가 변해가야 되는데 이걸 좀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배제되는 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갔는데 내 개인적 역량을 조직에 이렇게 어필을 함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자꾸 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커트당하면 네. 사람들이 일할 맛이 사실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잘 안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회사 조직이 서로 소통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좀 투명하고 전체적인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이걸 조금 더 공론화시켜서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직장에서 남자 여자 그런 뭐 직급 문제로 성차별하거나 성희롱하면 네. 어려운 것처럼 네. 요즘에는 직장 내에서 동급이든지 동료든지 아니면 윗사람들이 직장 내 따돌림이나 그런 괴롭힘 같은 걸 하는 헛소문 뭐 헛소문 이런 것도 다 예. 괴롭힘의 일종이거든요. 그는 좋지 않은 조직 문화의 어떤 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평적이면서도 좀 개방되면서도 융통적인 조직 문화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6085님께서 저는요, 직장 동료들과의 친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선이 가장 현명할까요? 사실 이것도 좀 미묘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네. 직장에서 제 친구는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할 만큼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을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근무 시간 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그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네.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100% 소문이 난다. 생각을 전제를 하고 100% 소문이 났을 때 나에게 그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소문나면 얘기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맨 내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전혀 저 원작과 관련 없이 각색돼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내가 괜찮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업무적인 얘기 같은 것들은 공론화해서 회의록 남기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직장 생활의 친분은 네. 직장 생활 근무 시간 내에서 네.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 깊은, 그러니까 너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 또 위험성이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물론 오래 근무하고 막 거의 5년 넘고 7년 넘고 10년 넘고 그러시다 보면 정말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짜 이 사람하고는 신뢰관계 구축됐어. 네. 라고 하시면 모를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간적 관계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업무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가 먼저인 관계는 너무 속 깊은 얘기는 하는 게 안 좋고요. 이게 또 이제 약간 나쁜 건데 남자 여자 사이가 되면 속 깊은 얘기 하다 보면 정들고요. 네. 그러면 불륜이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익명 요청해 주셨어요. 저보다 6개월 먼저 들어온 동갑내기 선배가 있는데 나이는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한 번은 반말로 인사를 했는데
그걸 갖고 뒤에서 엄청 욕하고 다녔더라고요.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라 한 번 그런 건데 어렵고 불편해요. 이거 사과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네. 하시는 게 민감할 좋죠. 수 있어요. 네, 네. 민감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네. 저 사람이 받았던 영향에 대한 것을 네. sorry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저기 그대가 좀 내 동갑 유일한 친구인 것 같아서 했는데 좀 불편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네. 좋죠. 그리고 좀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선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문보은님, 얘기 듣다 보니 한숨이 다 나옵니다. 다 큰 어른들도 따돌리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따돌리는 거, 이 문화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억울한 일 없기를요 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 집단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자신만의 열등감이 들킬까봐 겁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1등을 미워하는 2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등만 없으면 2등이 내가 마치 1등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열등감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직급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네. 내가 이 조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숨어있는 열등감이 막 발로가 되면 네. 안 그런 척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상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사연에 보내주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 돌았던 거짓 소문과 맞아요. 억울한 일들. 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제 농담처럼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나 좀 이런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어디 갔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을 갖는 건 뭐냐면요. 인간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이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되게 중요한 조직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걸 통해서 내 유능감을 느끼고 네. 나름의 인정 같은 걸 굉장히 받고 싶어요. 사실 회사가 주는 인정은 승진시켜주고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것이 사실 인정을 표현하는 네. 건데 그런 인정도 인정이지만 사실은 제일 달콤한 인정은 뭐냐면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정이에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막 오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소신껏 원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면 나도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주는 인정에 목말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나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억울한 감정이 생겨서 감정이 상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선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내가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원칙적으로만 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감정을 풀 수 있는 나의 대나무 숲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밑에 직원들은 이제 윗사람들 안 계실 때 이게 뒷담화하는 걸로 풀잖아요. 풀죠. 근데 예. 올라갈수록 뒷담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말고 조금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먼 친구나 뭐 가족이면 더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감정은 좀 풀고 그리고 바라보면 사실 나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험담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30년 이 같은 직급에 있으신 분하고 승진해서 올라오신 분 보면 아마 연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안 봐도 비교잖아요. 그러면 이분,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급에 있으신 이분은 사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약간 위태로운 직급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조급함이 있고 거죠, 열등감이 훨씬 심하고 위기의식이 너무나 심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빨리 쳐내지 않으면 나는 또 떨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거 말고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킨 거에는 저 사람 나름의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거는 아첨이나 알랑방구랑 상관없어요. 예. 진짜 있는 그대로의 인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 사람이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시면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우리가 거짓말 같은 거는 좀 미련을 반지하시려면 회의록 같은 거는 꼭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